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교과서와 학습지 준비해 주시고 수업 열심히 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는요 119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선생님 저번 주 등교 수업 마지막 시간에 통일시대의 우리말 학습지 나눠드렸었죠. 그것까지 함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부터 이제 대단원 3 소중한 우리말 안에서 소단원 2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새로운 단원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단원 1에서는 우리말의 의문체계를 배웠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모음체계, 자음체계, 그리고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배웠고 게임도 했고 학습활동도 풀었고 그리고 논술형 수행평가 대비로 이제 형성평가도 풀었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는 통일시대의 우리말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단원 제목에서부터 뭐 눈치채셨겠지만 이 단원에서는 이제 남북한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를 한번 끌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장면들을 편집해 놓은 영상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북한말 찾아보는 퀴즈를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 통해서 이제 드렸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영상에 다 나오지만 정답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과서와 학습지를 통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페이지 다 펼쳐놓고 계시죠? 자, 통일시대의 우리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단원명이고요. 학습 목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지닌다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학습지 보세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해서 배울 건지 학습 목표 선생님이 구멍을 뚫어놨죠. 우리가 방금 교과서에서 읽어본 그대로 이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죠. 자,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였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지닌다 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 유추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19페이지 밑에 보시면 소단원 열기 나와 있죠. 자, 다음은 한 학생이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을 상상하여 쓴 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안민경이라는 학생이 쓴 시예요.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이라는 이제 시인데 되게 잘 썼어요. 본인이 이제 직접 상상을 해서 써본 거겠죠.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 쿵쿵 따 끝말잇기 하자. 설악산 쿵쿵 따, 산골 쿵쿵 따, 골키퍼 쿵쿵 따. 잠깐, 골키퍼가 뭐냐? 문지기지. 문지기가 뭐냐? 골키퍼지. 하하하. 북한 친구 백두 때문에 매일매일 웃어요. 여러분, 1년에서는 이제 쉬는 시간이라서 쿵쿵 따 끝말잇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남한 말로는 골키퍼인 거를 북한에서는 문지기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웃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연 보세요. 딩동댕, 와, 쉬는 시간이다. 우리도 쿵쿵 따 끝말잇기 하자. 강타기 쿵쿵 따, 기차표 쿵쿵 따, 표준어 쿵쿵 따. 잠깐, 표준어가 뭐이네. 문화어지. 문화어가 뭐야? 표준어지. 하하하. 남한 친구 한라 때문에 매일매일 웃어요. 여러분, 1년에서는 이제 남한 친구의 입장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2년은 북한 친구의 입장에서 진행이 된 거죠. 우리나라 말로, 즉 남한 말로 표준어인 게 북한 말로는 문화어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또 차이점 때문에 웃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 3연 보세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 남한말, 북한말 서로 맞춰가며 끝말잇기 하느라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 너무너무 짧지요. 너무 예쁘게 귀엽게 시를 잘 써주셨죠.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을 상상해서 쓴 거고 이제 북한 친구와 남한 친구가 서로 끝말잇기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쓴 아주 귀여운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단원 열기에서는 요 시를 읽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학습지 빈칸부터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갈래는 학생이 쓴 현대시겠죠? 현대에 지어진 현대시입니다. 제재, 중심 소재는요. 통일, 제목에 나오죠?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입니다. 자, 주제는요. 통일학교에 쉬는 시간은 매일매일이 즐겁다. 라는 게 이제 이 시의 주제. 인 거고요. 자, 특징 보세요. 특징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시는요, 통일학교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노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표현한 시죠. 그죠? 자, 그리고 2번 보세요. 여러분, 1년이랑 2년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그쵸? 안에 이제 뭐 몇 개의 단어들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 뭐 남한 친구의 입장인지 북한 친구의 입장인지만 다를 뿐이지 거의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를 대꾸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의 여러분 대꾸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항상 뭐 말대꾸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대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1년과 2년의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꾸 읽을 때 대꾸라고 읽으셔야 돼요. 대구라고 읽으면 생선 이름이에요. 대꾸를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이 친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쉬는 시간에 끝말잇기를 하면서 놀고 있죠. 그래서 남북한의 학생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다. 라는 겁니다. 학생이 쓴 시인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쁜 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교과서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고 들은 생각이나 뭐 느낀 점 같은 거를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남한 학생과 북한 학생이 모여있는 통일학교 교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 뭐 북한 학생들 솔직히 어색할 것 같은데 시를 보니 의외로 가깝게 느껴져서 좋았다. 통일이 되면 서로 다르게 쓰는 말을 맞춰가면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120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다음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한 글입니다. 여러분, 설명한 글이니까 설명문이겠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해준 설명문이 실려 있대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밑에 이제 통일시대의 우리말이라는 설명문이 실려 있는데 이 글에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일단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쓰여 있을 거다. 설명이 되어 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이 꽤 길죠, 여러분?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쭉 이제 실려 있는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다시 또 학습지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작품 틀, 작품의 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부터 보세요. 갈래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렸죠? 이 글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한 설명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제재는요, 여러분? 남북한 언어겠죠, 그쵸? 남북한의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요. 이러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일단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줬을 테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라는 게 이제 이 설명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설명문을 이제 읽으면서 앞으로 읽으면서 주제가 왜 이거였는지를 다시 한번 쭉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보세요. 이 글의 특징. 역시나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보세요. 뭐가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교과서 지금 120페이지 보시면은 요 똥똥한 귀여운 캐릭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가 이제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 보세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121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122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 이 설명문은 다양한 예시를 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남북한의 맞춤법과 그리고 어휘, 단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설명문이잖아요. 예시를 많이 들수록 독자가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쵸? 자, 3번 보세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뭐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특징이 설명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주목하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의 짜임 보세요. 여러분, 이 설명문은 크게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4개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동질성이라는 건 같다라는 거죠. 이질성이라는 건 다르다라는 거고요. 같이 남북한 언어가 비슷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단 맨 처음에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를 하고 조정을 해서 남북한 언어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주제로 이제 설명문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맞춤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어휘, 단어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글이 짜여져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주세요. 120페이지가 이제 글의 짜임에서 요 첫 번째 부분 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학습지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특징 첫 번째, 캐릭터가 등장해서 독자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설명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캐릭터가 역시나 대화를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온 까닭은 통일시대의 남북이 어려움 없이 국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 바라요. 자, 보세요. 남북의 언어는 언뜻 보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랑의 불시착 영상 보면서 남북한 언어 다른 거 찾아봤었잖아요. 언뜻 보면은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같이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법이 조금 다르고 어휘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문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맞춤법과 어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나 이 차이가 아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형광펜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도 될 것입니다. 자,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도 있어요. 언어의 차이가 남과 북이 교류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 볼게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은 서로 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정하여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해요. 이제 저와 함께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러분, 우리 글의 짜임에서 봤던 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학습지로 넘어가 보세요. 남북한 언어의 차이가 커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우리 방금 설명문에서 다 읽었습니다. 아주 쉽게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세요. 뭐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경우에 따라 뭐와 뭐가 생기죠? 오해와 불신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옅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교류하고 화합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교과서 120페이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과서 119페이지에서 학습 목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소단원 열기에서 안민경이라는 학생이 쓴 통일학교의 쉬는 시간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제 같이 한번 주제 파악해보고 특징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120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쭉 이제 살펴보려고 작품 개관 함께 알아봤죠. 그리고 첫 번째 부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준비하시고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좀 미리 읽어오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글 클래스 과제 시간 내에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121페이지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